현장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호스트 마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 윌리엄입니다. 네, 오늘은 질문들을 보고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특례 관련된 질문인데, 특례로 진행할 경우 180일이지만 그 이후로도 폐쇄되지는 않고 카운트하는 방법도 정확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180일만 에어비앤비로 받고 나머지는 다른 플랫폼으로 받아서 수익을 채운다는 걸까요? 아니면 180일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실점 특례에서 네. 180일간의 내국인을 맞을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실정 특례,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정 특례를 받으신 분들은 180일간의 내국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눴을 때는 고객들이 거의 외국인 분들이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90%라는 그 퍼센테이지면은 한국인 걱정들, 내국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80일이라면 뭐 365일, 1년 중에 반일 텐데 그 반을 내국인이 다 차지하는 그런 숙소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최소 60% 이상은 외국인이 예약들을 많이 하시니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되고, 또 일단 그 180일이 만약에 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질문 중에 또 답이 있지만 그게 카운팅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년의 그 모든 그 제가 시작점과 지금까지 1년 시점을 다 리뷰를 해서 카운팅을 해야 되고, 또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에서 이렇게 관리할 때 그 많은 숙소와 호스트들의 사원들, 현황들을 그렇게 잘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가이드가 있지만 실제로는 180일이 되지도 않고, 180일이 혹시라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너 영업하면 안 돼, 너 제한이 있어 라고 경고가 들어오거나 뭐 영업 제한이 들어오는 거는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은 없고, 저도 그게 실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우리가 실증 특례라는 기관 안에서 허가를 받았고, 다른 플랫폼은 어디에 올리든 간에 내가 1년 중에 180일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그리고 위홈과 미스터 맨션에서 그렇게 다 카운팅을 못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실증 특례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냥 뭐 이불 하나 피고서 그냥 사진 찍으면은 그렇게 올리면 된다 했는데, 그것도 기준이 좀 빡세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어떤 기준이나 어떤 자격이 생겼을 초창기에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가 많은 분들이 그런 자격증이나 이게 허가에 대해서 허가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기준점은 이제 다소 타이트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특례에서는 뭐 예쁘게 꾸미고의 기준은 없습니다. 침대가 삐뚤어져 있고 가구가 별로 없고 액자가 없어도 기준에 그게 들어가는 요소들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화재 경보기, 그리고 감지기, 이게 가장 크게 그쪽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소화기, 공용 공간에 소화기 한 대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역마다 예를 들면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방이 2개라면 각각의 방에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달았다 해서 하나의 사진만, 한 공간의 사진만 이렇게 설치 사진을 보냈다면 각각의 공간을 다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평면도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되게 이제 화재 피난도 정도를 첨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각자 하나씩 경보기나 감지기가 있는지를 사진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룸인 경우에는 방 하나씩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소화기 한 장의 사진, 그래서 4장에서 5장 정도의 사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위에 이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덮으시던 쓰시던 이불이라도 좀 이렇게 바로 잘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찍으시면은
무난하게 통과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증 특례를 받아보니까 그쪽 위홈에서 연락이 왔어요. 건축물 대장을 걔네들이 또 자세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이게 공동 소유로 또 돼 있는 거예요. 분리돼 있지만 이게 9옥이라 옛날에 이제 합쳐졌던 거를 분리해 놓은 거라 공동 소유가 주장하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방어해 줄 수 없다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를 허가증을 내주지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해 줄 수 없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이제 허가증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상가주택인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특례로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일단은 그 특례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아는 사항들이긴 하지만 또 검증들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허가증의 이름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입니다. 그리고 그 실증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를 두고 외도민에서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어떤 특례, 특별한 예외 조항들을 적용해 준 기준으로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주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가주택은 말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플러스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내가 임차하고자 내가 쓰고자 하는 그 공간이 주택이면 되는 거죠. 근데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에 주택인데 이런 것들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상가주택이라고 만약에 내가 1층을 임차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지만 2층을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는 2층을 임차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하면 그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가주택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주택으로 허가난 부분을 내가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호스텔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 우리가 상가를 이제 호스텔로 꾸며가지고 인테리어에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근린시설일 경우에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진 않고요. 호스텔은 네. 말 그대로 이제 상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이름도 호스텔이잖아요. 호텔과 가까운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호텔은 상업시설이죠.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허가를 득하는 거고, 호스텔은 일단은 내가 임차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곳이 주거가 될 수도 있고 근린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텔이라는 허가에 준하는 이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이 사업장을 꾸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 게 주택도 많이 하시지만 상가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왜 그러냐면 인접한 곳에 학교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호스텔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인근도 안 되고 옆집과 앞집의 그 사이가 어떤 기준점 이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주택은 아시다시피 다 이렇게 빌라촌이나 뭐 다세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붙어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제한 사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주택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그 기준점을 넘어서려면 근린상가 쪽이 더 수월해서 그쪽으로도 많이들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특례로 받을 시에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상하 좌우 받으면 되는 걸까요?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그 지역구마다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전세대 동의가 필요하고 또 어떤 구에서는 윗집, 아랫집, 옆집 정도만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세대수의 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호스텔은 말 그대로 호텔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지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대민들의 동의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강제 조건이라든가 의무 조건은 아닙니다. 누구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 그 공간의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앞집에 뭐 어떤 주택이 있거나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인사를 드리는 게 보통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앞집이든 밑에 어떤 상가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도시민박업처럼 외도민처럼 이렇게 윗집 아랫집 뭐 3분의 2의 동의 이런 것들은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웃 동의도 보면은 가면서 맞춰가야지 처음부터 딱 정말 받아가지고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빙 자료로 그 동의서를 내야 되고 하는 건 없지만 그 외도민처럼 그래도 받아두면 좋다. 어쨌든 받아두면 좋지만 못 받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좀 그런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웃인데 너무 꽉 막힌 사람이 옆에 산다.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여긴 다 좋은데 그 전에도 어떤 도민이나 여러 가지 에어비앤비 사업을 실정 특례로든 시도한 분이 계셨는데 주민 동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례로 제가 그런 주변의 인근 세대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득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먼저 했는데 계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할 거니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동의서를 진구 요청을 했을 때 정말로 나는 너한테 이런 거 써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네가 와가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러울 때는 문제가 될 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집주인까지도 그러니까 임차한 세대에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거 동의를 해달라 그러는데 해도 되나요? 그러면 집주인은 딱 대번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아, 해주지 말아라. 당신은 여기서 살다 나가지만 그 후에 임차인들이 그것 때문에 임차를 꺼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거는 다시 한번 사업을 생각해 봐야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극소수에 속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런 확률은 있겠죠. 내가 걸릴 확률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인지상정, 내가 사업을 한다면 너도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인지상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말로 안 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려면 최소한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뭐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라도 그 사이에 주변 세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완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걸러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거기서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에어비앤비 관련된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웃집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는 사례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 주민동의라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먼저 가계약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주민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 좀 잘 형성해 놓고, 그렇죠. 하면서도 인간관계 맺듯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이 여기서 좀 뭐 주변 세대가 좀 나이가 많으신다면 젊은 사람이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좀 청소도 일찍 와서 하고 뭐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면 좀 플러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동의받을 때 생각을 합니다. 예. 예.